도영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아란의 소란으로 인해 이미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쏠린 뒤였습니다. 암살은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무희는 혀를 차며 재빨리 몸을 날려 지붕 위로 사라졌습니다. 도영은 자신을 향했던 서늘한 살기를 느끼고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아란의 외침이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경비들이 연 회장을 수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영은 인파 속에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란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고맙다는 말 대신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내 목숨을 구했다. 그리고 이제 확신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민판서가 있다는 것을. 아란의 기지로 위기일발의 상황은 넘겼지만 이제 두 사람은 거대한 독사의 그림자와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더욱 위험한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월영각에 꺼져가는 등불 아래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장한 결의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월영각의 소동은 술 취한 하인의 헛소동으로 서둘러 마무리되었지만 그날 밤의 사건은 윤도영과 아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도영은 민판서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명백한 심증을 굳혔고 아란은 자신의 능력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두려움과 함께 미묘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은신처에서 만났습니다. 도영은 아란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은 저작거리에 나가지 말고 이곳에 머물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무희는 결국 잡지 못했다. 꼬리를 잡히기 전에 이미 처리되었겠지. 도영이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민판서도 내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더 이상은 이렇게 숨어서 단서를 찾을 수만은 없다.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한다. 하지만 어떻게 말입니까? 그자는 조정의 가장 큰 권력자입니다. 증거도 없이 섣불리 덤볐다가는 선비님께서 역으로 당하실 것입니다. 아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증거가 필요하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사라진 장부. 그것만이 민판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증거다. 도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듯한 답답함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흥매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서신이 들려 있었습니다. 윤 감찰, 얼마 전 월영각에서 사라졌던 무희의 시신이 강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목에 작은 독침이 박힌 채로 말이지요. 필시 천둥의 솜씨일 겁니다. 천둥. 그 이름에 아란과 도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흥매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방금 들어온 정보입니다. 내일 밤 민판서가 성 밖의 외딴 사찰에서 누군가를 비밀리에 만난다고 합니다. 아마도 천둥과 접선하여 다음 일을 꾸미려는 것이겠지요. 두 분께는 위험한 기회일 수도 혹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도영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이것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반드시 잡아야 할 기회였습니다. 천둥을 직접 목격하고 그의 뒤를 밟아 은신처를 알아낼 수만 있다면 사건을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밤 도영과 아란은 흥매가 알려준 사찰 근처의 숲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사찰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복면을 쓴 사내 하나가 유령처럼 나타나 사찰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판서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크고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싼 사내. 바로 천둥이었습니다. 그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담을 넘어 민판서가 기다리는 법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란아, 지금이다.
저자의 얼굴을 보거라. 그의 그림자에서 무언가 보이는 것이 없느냐. 도영이 속삭였습니다. 아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천둥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의 그림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림자는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감정도 없는 그저 텅 빈 껍데기 같은 그림자였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법당 안에서 짧은 대화를 마친 듯 천둥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숲 쪽을 향해 매섭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들의 기척을 눈치챈 것입니다. 들켰다. 피해라. 도영이 아란의 손을 잡고 몸을 날리는 순간 서늘한 칼날이 두 사람이 있던 자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천둥이었습니다. 그는 귀신 같은 속도로 그들을 추격해 왔습니다. 어두운 숲 속에서 필사적인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도영은 아란을 보호하며 맞서 싸웠지만 천둥의 무공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예측할 수 없는 각도에서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결국 도영은 허벅지에 칼을 맞고 비틀거렸습니다. 천둥이 그의 목을 향해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순간 아란이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멈추세요. 천둥은 눈앞의 거지 소녀를 보고 잠시 움직임을 멈칫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란은 그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습니다. 복면 아래 가려진 그의 텅 빈 눈동자를, 그리고 그 깊고 공허한 눈동자 속에 깃든 아주 오래되고 슬픈 그림자를. 그것은 5살 남짓한 어린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길가에 쓰러져 있던 아이.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을 내밀며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시절의 민판서. 아이는 그 손을 잡고 아무것도 모른 채 따라 나섭니다. 그 뒤로 아이의 원래 이름과 기억, 그리고 영혼이 검은 그림자가 되어 사라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라는 숨을 멈췄습니다. 천둥은 처음부터 살인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민판서라는 거대한 악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름 없는 그림자로 길러진 희생자였던 것입니다. 그만 하세요. 아란의 떨리는 목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천둥은 눈앞의 소녀가 자신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당황한 듯 칼을 든 채 멈칫했습니다. 윤도영 역시 아란의 돌발 행동에 놀라 부상당한 다리의 고통도 잊은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란은 천둥의 텅 빈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그 안에서 보았던 슬픈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어릴 적에 길가에 쓰러져 있었군요. 아주 배가 고팠겠어요. 천둥의 어깨가 희미하게 움찔거렸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아니, 그 자신조차 잊고 있던 아득한 기억의 파편이었습니다. 그때 한대인이 당신에게 손을 내밀었지요. 따뜻한 밥과 잠자리를 주겠다면서요. 당신은 그 손을 잡았고 당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름도 가족도 웃고 우는 법까지도요. 아란의 목소리는 마치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천둥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드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판서 대감이 자신의 주인이자 아버지이며 그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그렇게 믿도록 길러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소녀는 마치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처럼 잊혔던 상처를 헤집어내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개가 아니에요. 살인병기가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모든 것을 빼앗긴 불쌍한 아이였을 뿐이에요. 아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천둥을 향한 연민의 눈물이자 그의 슬픈 운명에 대한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크흑! 천둥은 괴로운 듯 신음을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머릿속이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단단하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듯했고 그 틈으로 낯선 감정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슬픔, 분노, 억울함. 그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도영이 외쳤습니다. 내 주인이 시킨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겠느냐. 그는 너를 이용해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아왔다. 내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다. 너는 평생을 악의 그림자가 되어 그의 손발 노릇을 해온 것이란 말이다. 도영의 외침은 천둥의 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다가 결국 칼을 떨어뜨리고 어둠 속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도영은 긴장이 풀리며 부상당한 다리의 통증을 느끼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라는 급히 다가가 자신의 허름한 옷자락을 찢어 그의 상처를 지혈해 주었습니다. 고맙다. 또 내 덕분에 목숨을 건졌구나. 도영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자를 동정하는 것이냐? 그는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일지도 모르는 자다. 너를 해치려 한 자객이란 말이다. 아라는 도영의 상처를 묶어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악의가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슬픔만이 가득했을 뿐입니다. 악한 것은 그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훔쳐 그림자로 만들어버린 그 배후의 사람이겠지요. 도영은 아란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선과 악, 정의와 불이라는 흑백 논리로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란은 그 경계선 위에 서서 악의 희생양이 된 또 다른 피해자의 슬픔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불타는 자신보다 저 연약한 거지 소녀가 훨씬 더 깊고 넓은 눈으로 세상의 진실을 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선비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아란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림자는 그저 정해진 불행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상처이자 슬픔이 만들어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들여다보면 진실에 닿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천둥과의 조우 이후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민판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정무를 보았고 천둥 역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윤도영과 아라는 이것이 폭풍전의 고요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판서는 자신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었던 천둥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분명 다른 계략을 꾸미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시간이 없다. 민판서가 다음 수를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사라진 장부를 찾아야만 한다. 도영은 초조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부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아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란아, 다시 한번 민판서의 그림자를 떠올려 보거라. 그 거대한 독사의 그림자 속에서 혹시 장부와 관련된 무언가는 보이지 않았느냐? 장소나 물건이나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다. 아라는 며칠 전 보았던 끔찍한 독사의 그림자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도영을 위해 그리고 진실을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거대하고 검은 또아리를 튼 독사의 형상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원혼들의 비명소리가 귓게 울리는 듯했지만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 너머에 있는 다른 형상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아란의 입에서 힘겹게 단어들이 흘러나왔습니다. 독사의 몸통 한가운데 아주 작게 다른 형상들이 보입니다.
어떤 형상이냐? 도영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곱게 뻗은 대나무 숲입니다. 그리고 그 숲 속에 낡고 작은 사당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의 마룻바닥 아래 땅 속에 묻힌 오래된 항아리가 보입니다. 대나무 숲, 낡은 사당, 땅 속의 항아리. 그 단어들을 듣는 순간 윤도영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아주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갔던 외갓집 근처의 비밀 장소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린 도영을 데리고 뒷산의 대나무 숲으로 가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사당에서 함께 숨바꼭질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늘 이곳은 우리 부자만의 비밀 장소다. 아주 중요한 물건을 숨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지. 라고 말하며 웃곤 하셨습니다. 그래, 바로 거기였구나.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사라진 장부는 처음부터 사라진 것이 아니었어. 가장 안전한 곳에 숨겨두셨던 것이야. 도영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년간 그를 괴롭혔던 수수께끼가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흑막의 그림자는 민판서를, 사라진 장부는 바로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비밀 장소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외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민판서의 감시가 심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흑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병을 핑계로 며칠간 요양을 떠나는 것처럼 위장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도영은 병약한 선비로 변장한 채 조용히 한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꼬박 이틀을 달려 마침내 기억 속의 외갓집 뒷산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지만 대나무 숲만은 예전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어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마침내 덩굴에 뒤덮인 낡은 사당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당의 삐걱거리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썩은 마룻바닥의 일부를 뜯어내고 축축한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팠을까? 그의 손끝에 단단하고 차가운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항아리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가리를 꺼내 굳게 닫힌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로 여러 겹 쌓인 두툼한 책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민판서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의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 그리고 그들이 착복한 재물의 행방이 낱낱이 기록된 비밀 장부였습니다. 장부의 마지막 장에는 윤참판이 죽기 직전 남긴 혈서가 쓰여 있었습니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늘이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기를 기도한다. 도영은 아버지의 피 묻은 유언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 끝에서 마침내 진실의 빛을 손에 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이 장부를 가지고 한양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원수를 심판하고 더러워진 조정을 바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실에 다가서는 동안 민판서의 마수 또한 아란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도영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고 한양으로 돌아오던 그 시각, 그가 없는 은신처에는 또 다른 비극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민판서는 개처럼 부리던 천둥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또한 윤도영이 자신을 끈질기게 추적하는 배후에 무언가 다른 조력자가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지요.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윤도영의 주변을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그가 저작거리의 한 거지 소녀와 비밀리에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하찮은 정보원으로 여겼지만 월영각의 소동과 천둥이 흔들리게 된 경위를 되짚어보던 민판서는 곧 그 소녀가 평범한 거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 짐작한 것이지요. 그는 자신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르는 위험의 싹을 미리 잘라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아란이 홀로 남아있던 은신처의 소리 없이 그림자가 들이닥쳤습니다. 천둥이 아니었습니다. 민판서가 새로 고용한 더욱 잔인하고 빈틈없는 자객들이었습니다. 아란은 비명 한 번 지를 틈도 없이 자루에 담겨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아란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차갑고 축축한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방이 막힌 비밀 지하실이었지요. 촛불 아래 비단 의자에 앉아 그녀를 내려다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판서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에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먹이를 앞에 둔 독사처럼 차갑고 잔혹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년이 바로 윤도영 그놈과 붙어 다니는 거지 계집이렸다. 민판서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살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라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민판서의 그림자는 이전보다 더욱 거대하고 흉측한 독사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판서는 아란의 당돌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듣자 하니 내게는 사람의 앞날을 보는 기묘한 재주가 있다지. 내 너를 죽이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 너의 그 눈으로 나의 앞날을 한번 보거라. 나의 위대한 앞날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상세히 고하란 말이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부귀영화가 영원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란의 입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받고 그것을 즐긴 뒤에 그녀를 처리할 속셈이었습니다. 아란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 속에서 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말해보거라 계집아. 내 그림자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내가 용상에 앉아 세상을 호령하는 모습이라도 보이더냐? 민판서가 탐욕에 찬 목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아란은 침을 한번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본 것을 그대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감의 그림자에는 용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차가운 감옥의 돌바닥과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피로 물든 망나니의 칼춤만이 보일 뿐입니다. 순간 민판서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내 인연, 감히 나를 능멸하는 것이냐.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란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아란의 입가에서 피가 터져 나왔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피와 눈물로 만들어진 모래성일 뿐입니다. 곧 거대한 파도가 밀려와 그 모든 것을 허망하게 집어삼킬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그림자가 보여주는 운명입니다. 닥쳐라, 닥쳐, 이 요망한 것. 민판서는 이성을 잃고 아란에게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앞날에 감히 재앙을 예언하는 이 소녀를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녀의 확신에 찬 눈빛에서 섬뜩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내년에 그 요망한 혓바닥을 뽑아버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묻겠다. 윤도영 놈이 찾고 있는 장부는 어디에 있느냐? 바른 대로 고하면 시체만은 온전히 거두어주마. 아라는 피를 토하면서도 경멸에 찬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대감. 당신의 그림자는 이미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민판서는 자객들에게 명했습니다. 인연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려서라도 장부의 행방을 알아내라. 그리고 날이 밝는 대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버려라. 아라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지막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란이 민판서의 비밀 지하실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있을 무렵 한양으로 돌아온 윤도영은 은신처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만견자실했습니다. 바닥에 남은 희미한 다툼의 흔적과 아란이 떨어뜨린 작은 헝겊 조각. 그는 아란이 민판서에게 납치되었음을 직감하고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나 때문에 그 아이가. 모든 것이 자신의 탓 같았습니다. 자신이 장부를 찾으러 떠난 사이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그녀를 홀로 둔 것이 뼈저린 후회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당장이라도 민판서의 집으로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고발은 자신마저 역으로 올가맬 뿐이었습니다. 다급해진 도영은 흥매를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흥매의 얼굴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민판서라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인간이지. 아마 아란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쓸모가 없으면 오늘 밤 안에 처리해버릴 걸세. 시간이 없네. 흥매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뿐이겠군. 저들이 아란을 해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을 써야 해. 하지만 민판서의 저택은 경비가 삼엄하여 정면으로 쳐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네. 우리에게는 저들의 내부를 흔들어줄 조력자가 필요해. 조력자라니요? 누가 감히 민판서를 배신하고 우리를 돕겠습니까? 도영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흥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스로의 그림자에 갇혀 길을 잃은 자, 그를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뿐이지. 바로 아란이 그 아이 말일세. 흥매가 말하는 것은 바로 천둥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란이 천둥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를 역으로 움직일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한편 민판서의 지하실. 아란은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객들 사이에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는 천둥을 발견했습니다. 천둥님, 아란이 힘겹게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천둥은 반응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거리는 것을 아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과거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부모님, 당신의 웃음, 그 모든 것을 말입니다. 아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지하실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당신의 그림자가 울고 있어요. 제발, 제발 그만하라고. 더 이상은 그림자 뒤에 숨지 말라고. 당신에게 애원하고 있어요. 닥쳐라, 요망한 계집. 다른 자객이 아란의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무처럼 서 있기만 하던 천둥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다른 자객의 팔을 꺾어버렸습니다. 크악! 예상치 못한 공격에 자객들이 당황하는 사이 천둥은 아란을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무슨 짓이냐, 천둥. 네가 감히 대감님을 배신하는 것이냐. 천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껏 본 적 없는 깊은 분노와 슬픔, 그리고 굳은 결의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판서에게 세뇌당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마침내 자신의 의지를 되찾은 한 명의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란의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텅 빈 그림자 속에서 잊혔던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아주었고 그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살인병기 천둥이 아닌 상처 입은 한 인간으로 바라봐 준 것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고문이나 세뇌보다도 강하게 그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천둥은 아란을 데리고 지하실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다른 자객들이 그를 막아섰지만
그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과거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흥매의 계획대로 도영이 관군 일부를 이끌고 민판서의 저택을 급습했습니다. 영모의 증거를 찾았다. 이 집을 수색하라는 명분 아래였지요. 저택이 소란스러워진 틈을 타 천둥은 아란을 데리고 무사히 밖으로 빠져나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 사람, 윤도영과 아란, 그리고 천둥의 운명이 다시 한번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란을 구출한 천둥은 그녀를 윤도영과 흥매가 기다리고 있는 안전 가옥으로 데려왔습니다. 도영은 만신창이가 된 아란의 모습을 보고 분노와 안타까움에 말을 잇지 못했고, 흥매는 재빨리 의원을 불러 그녀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천둥은 방 한 구석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민판서의 자객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도영의 편이라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러온 과거의 죄와 앞으로 가야 할 길 사이에서 길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그런 천둥에게 다가가 품에서 사라진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판서의 모든 죄악이 기록된 증거다. 이 안에는 내 아버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와 눈물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는 천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이 장부를 들고 어전으로 가 모든 것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너 역시 네가 저질렀던 모든 살인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내게 마지막으로 선택할 기회를 주겠다. 평생을 민판서의 그림자로 남아 죄인으로 죽겠느냐? 아니면 이 모든 진실을 밝히는 데 힘을 보태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심판을 받겠느냐? 도영의 말은 천둥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살인병기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해주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천둥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도영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윤도영이 어전에 나아가 민판서의 모든 비리가 담긴 비밀 장부를 증거로 내밀며 그의 죄를 낱낱이 고했기 때문입니다. 임금은 진노했고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민판서는 인자한 가면 뒤에서 온갖 추악한 짓을 저질러온 역적이라며 당장 그를 잡아들이라는 어명이 떨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흥매는 자신의 정보망과 재력을 총동원하여 민판서가 사병을 길러 영모를 꾀하고 있다는 소문을 온 장안에 퍼뜨렸습니다. 성난 민심은 들불처럼 번져나갔고 수많은 백성들이 민판서의 저택 앞으로 몰려가 그를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민판서는 자신의 저택에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사병들을 모아 저항하며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아란의 예언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의 그림자가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천둥이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나다니. 당장 윤도영 그놈의 목을 베어 오너라. 그리하면 내 모든 죄를 사해주고 다시 너를 거두어 주겠다. 민판서는 마지막까지 천둥을 자신에게로 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천둥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네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나. 어서 가서. 민판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둥은 칼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칼이 향한 곳은 밖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었던 민판서를 향해 칼을 겨누었습니다. 하지만 베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겨눈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 모든 것을 앗아갔소.
그때 밖에서 관군들이 들이닥치고 아란이 도영의 부축을 받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아란은 천둥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이제 그만 당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세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입니다.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아란의 외침에 천둥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칼날은 복수심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분노에 몸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민판서를 베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살인일 뿐이며 평생을 자신을 올가맬 새로운 굴레가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는 민판서의 목에 겨누었던 칼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에 들린 검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챙 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을 함께 해온 살인병기로서의 자신과 결별하는 소리이자 한 명의 인간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가 아니오. 천둥은 민판서를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들이닥친 관군들 앞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바로 민판서의 명을 받고 수많은 사람을 죽인 자객 천둥이요.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자백하겠으니 국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시오. 그의 담담한 고백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는 도망치거나 변명하는 대신 스스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심판을 받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을 잃어버린 과거와 마주하고 앞으로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는 용기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민판서는 천둥의 배신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내가 기른 개에게 물리다니 그림자를 보는 계집의 저주가 현실이 되었구나. 그는 결국 관군들에게 끌려가며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란이 보았던 그의 그림자, 피로 물든 망나니의 칼춤은 그렇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의금부에서는 민판서와 관련된 모든 비리가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3년 전 억울하게 옥사했던 윤도영의 아버지 윤참판의 누명 또한 완전히 벗겨졌고 그의 충절과 명예는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천둥은 자신이 저지른 모든 살인 행각을 상세히 자백했습니다. 그의 죄는 차명을 받아 마땅했으나 그가 민판서의 죄를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어린 시절부터 세뇌당하여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윤도영이 임금께 간곡히 선처를 호소한 덕분에 그는 차명 대신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나 평생 속죄하며 살라는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유배를 떠나기 전 천둥은 아란을 찾아와 처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너는 나의 텅 빈 그림자 속에서 잊혔던 내 이름을 찾아주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으마. 그는 더 이상 말이 없는 자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서툴렀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아란은 그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 당신만의 새로운 그림자를 만들어 가세요. 따뜻하고 행복한 그림자를요. 천둥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묵묵히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등 뒤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비록 희미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민판서의 몰락과 함께 윤도영의 아버지는 마침내 억울한 누명을 벗고 충신으로서의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기려 성대한 장례를 다시 치러주었고 그의 묘비에는 역적이라는 오명 대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의로운 신하라는 글귀가
새로 새겨졌습니다. 도영은 아버지의 묘소 앞에 서서 3년간 가슴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묘비에 깨끗한 술 한 잔을 올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눈을 감으십시오. 아버님의 원한은 제가 풀었습니다. 이 땅의 정의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안도감과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몸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며칠 후 도영은 깨끗한 비단 옷과 음식, 그리고 약간의 재물이 담긴 상자를 들고 아란이 머물고 있는 흥매의 월영각을 찾아갔습니다. 흥매는 그런 그를 보고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우리 윤 감찰께서도 은혜를 아는 사내였구려.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저승에서 부친과 상봉하고 있었을 텐데 말이지. 도영은 흥매의 농담에 멋쩍게 웃으며 아란의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란은 상처가 많이 아물었지만 여전히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 옷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방이 마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영은 아란의 앞에 다가가 예의를 갖춰 큰절을 올렸습니다. 아란은 당황하며 그를 말렸지만 도영은 단호했습니다. 일어나지 않겠다. 너는 나의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이 절은 마땅히 네가 받아야 할 예의다. 그는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란의 앞에 준비해 온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은 나의 작은 성이다. 그리고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 싶구나. 도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진지한 눈빛으로 아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란아, 더 이상 저작거리에서 굶주리며 살지 말거라.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지고 보살펴주겠다. 너를 내 누이처럼 여기고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살게 해줄 것이다. 네가 원한다면 글공부도 시켜주고 네가 가진 그 놀라운 능력을 좋은 곳에 쓸 수 있도록 내가 힘이 되어주마. 윤도영의 제안은 아란의 마음을 거세게 흔들었습니다. 평생을 굶주림과 멸시 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따뜻한 집과 안전한 울타리, 그리고 자신을 아껴주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은 꿈에서나 그려보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동안 비단 옷을 입고 글을 읽으며 도영과 함께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상상은 꿀처럼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달콤한 상상 속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도영은 그녀의 대답을 재촉하지 않고 묵묵히 기다려주었습니다. 며칠 후 아라는 자신의 결심을 전하기 위해 도영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도영이 선물한 비단옷 대신 월영각의 하인들이 입는 평범하고 깨끗한 무명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저에게 이리도 크고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라는 먼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비님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영의 얼굴에 의아함과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내가 부족한 것이라도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진심이라 믿지 못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비님의 마음은 하늘의 태양보다도 따뜻하고 진실됩니다.
하지만 저는 양반가의 마님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 발은 평생을 맨발로 차가운 흙바닥을 딛고 살아왔습니다. 화려한 비단신을 신는다 한들 제 발은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결국 상처만 입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창밖의 저작거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자리는 저곳입니다. 사람들의 슬픔과 기쁨, 가난과 욕망이 뒤섞여 아우성치는 저작거리. 저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운명이라니? 너는 이제 그 끔찍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데 어찌하여 다시 그 진흙탕 속으로 돌아가려 하는 것이냐. 도영이 안타까운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아라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비님, 이제 저는 제 능력이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가 받은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저작거리 사람들의 얼굴에 깃든 작은 그림자들을 봅니다. 자식을 잃을 슬픔, 병으로 고통받을 아픔, 장사가 안 되어 시름에 잠긴 얼굴들. 예전에는 그 그림자들이 무서워 피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그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제가 큰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에게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일러주거나 몸이 아픈 노인에게 약방을 알려주거나 시름에 잠긴 상인의 등을 한번 토닥여주는 작은 위로를 건넬 수는 있겠지요. 그것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운명을 피하려는 나약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고 그것으로 세상의 작은 아픔이라도 보듬으려는 작지만 강한 수호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도영은 그녀의 말에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란이 자신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위대한 영혼을 가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가두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그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알겠다, 아란아. 너의 선택을 존중하마. 도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란은 결국 월영각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흥매와 윤도영이 준 약간의 돈으로 저작거리 한 편에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허름하지만 깨끗한 옷을 입은 저작거리의 소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예전의 아란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담벼락 밑에 숨어 사람들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속으로 적극적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장터 곳곳을 누비며 사람들의 얼굴에 깃든 크고 작은 그림자들을 살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한 젊은 어미의 얼굴에서 불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가 아주머니, 오늘 밤은 부디 불조심을 하셔요. 특히 아이 곁에 등불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날 밤 정말로 그 집에 작은 불이 났지만 아란의 경고를 기억한 어미 덕분에 큰 화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짐을 나르던 한 늙은 인부의 얼굴에서 부러진 다리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어르신, 오늘은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 일찍 들어가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권했습니다. 인부는 기특한 소녀의 말에 웃으며 그날따라 일찍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그가 늘 쉬던 공사장에 대들보가 무너져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란의 신기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저작거리 사람들 사이에 조금씩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를 미친 아이 취급하던 사람들도 그녀의 예언이 하나둘씩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고는 점차 그녀를
복을 주는 아이, 작은 수호신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떡 한 조각, 과일 하나를 건네며 고마움을 표했고 그녀의 앞날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아라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았고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따뜻한 관심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행의 그림자만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얼굴에 깃든 희망의 그림자도 보았습니다. 과거 시험을 앞둔 가난한 선비의 얼굴에서는 합격이라는 두 글자의 빛나는 그림자를,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부부의 얼굴에서는 작은 아기의 그림자를 보았지요. 그녀는 그들에게 다가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라고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윤도영은 사헌부 감찰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틈틈이 저작거리에 나와 멀리서 아란의 모습을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에서 밝게 웃으며 그들의 아픔을 보듬고 희망을 전하는 아란의 모습을 보며 깊은 존경심과 함께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비록 비단 옷을 입지는 않았지만 세상 그 누구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란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남몰래 그녀의 뒤를 지켜주는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흑매 역시 때때로 사람을 보내 아란에게 필요한 것들을 조용히 지원해 주었지요. 그렇게 한때 자신의 능력을 저주하며 그림자 속에 숨어 살던 한 거지 소녀는 이제 저작거리 사람들의 어두운 그림자를 옅게 만들어주는 작고도 강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며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은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고 하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소녀가 자신의 운명과 맞서 싸워 마침내 그 의미를 찾아내는 이 사연이 듣는 이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평안한 밤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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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한 밤 되시길,